운동연합이요.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국민 85%가 일본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더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렇게까지 높은 수치가 일방적으로 나온 건 이 아젠다, 이 논란이 최고치죠, 최고치. 이거 아마 일본에서 조사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윤석열 말처럼 이게 정말 진짜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비호감 지지가 85%에 달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는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세밀하게 심리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래프 한번 보시고 반대한다 85.4, 찬성한다 10.8. 찬성한다 10.8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1000명짜리인데 그럼 거의 100명은 지금 찬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영국인 박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관련 정부 대응 평가. 잘못하고 있다 64.7, 잘하고 있다 29.4. 저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85.4% 중에 지금 밑에 잘못하고 있다 64.7의 이 괴리가 왜 생기는 거냐면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가서 제대로 시찰을 해갖고 방류를 반대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수치가 85.4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윤석열이 시찰하는 척, 검증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건 오염수 방류가 되면 근데 그 과정 속에 윤석열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들러리하는 과정들이 들킨다면 윤석열한테 고스란히 85.4%의 반대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도박인 거예요. 그래도 이 지표를 보면은 윤석열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30%. 정말 이건 과학이죠. 지금 29.4%가 잘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이 30%에 집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세밀하게 한번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한다. 응답이 79%. 그래서 내가 이 아젠다만큼은 후쿠시마 핵 폐기물 받아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일반화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렇게 표현은 적당히 알아두세요. 근데 이런 이 이슈가 윤석열한테 정말 치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윤석열 지지층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슬렁어슬렁 들러리인 것이 확인이 되면 저런 숫자들 80%에 가까운 숫자들은 등 돌릴 거란 이야기가 중요한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뭐 전남,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충남, 경기, 인천까지 다 바다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슈가 될 거다. 말하자면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쪽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는 거죠. 이 이슈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검증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한다. 79%. 지상 처분 시설에 장기 보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방류를 하지 말고 탱크에 보관해라 이 이야기예요. 78.3%. 이거는 우리 국민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처분시설에 장기 보관할 수 있지만 일본이 안 하는 거다.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석촌호수의 4분의 1. 그 정도. 다 일본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을 이제 코앞에 다가온 현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72%. 이 문항도 수산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생선 정도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고 있듯이 소금 그리고 김 이런 거 다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못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비를 줄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 진짜 중요한 거 10대부터 70대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층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가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70대, 80대 같은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오염수 방류 쉽게 표현하면 핵 폐기물 투기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분들도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데 대한민국이 들러리 서고 있다. 대한민국이 쉽게 표현하면 보증 서고 있다.
쥐뿔도 없는 게 밖에 나가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일본 오염수는 별 문제 없네요. 한국이 보니까. 그 지랄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연령층이 오염수 투기 반대 8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얼마나 민감한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먹어서 없애는 민족. 그럼요. 근데 당장 이게 뭐 바다에서 나오는 것만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소금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만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공산품 라면 같은 거에도 수산품 다 들어갑니다. 너구리에 뭐 들어가요? 다시마 들어가죠. 어. 2개나 들어가. 저기 새우탕면은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참치 통조림 어떻게 할 거야? 김밥 먹을 때 참치 넣어가지고 참치 마요네즈 김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수산물이라고만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RDD 무선 ARS 자동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7% 이렇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런 문항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고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고지해드렸어요. 하지마, 고발. 계속 이야기해보면 이번에 작년 말쯤에 핵 오염수 방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매뉴얼이 없답니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이걸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니 그래도 정부가 하는 신용이라도 있어야지. 만들려면 만들 것들 되게 많아요. 오염수 방류는 기정사실화 시키더라도 어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예 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해군이 식수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 유통되는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면 전량 폐기를 하거나 회수 조치를 하거나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빠르면 7월에 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 그냥 그대로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하냐고. 어민들이 자기네들 생활 터전 바다가 오염이 돼 보이는데 거기에다 매뉴얼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냥. 네. 아니 최대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하십시오라고 기본적인 안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우리 NSC 회의실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NSC를 하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아니 NSC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출 시에 매뉴얼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게 다 미지의 상태인데 매뉴얼을 만들어봐야 뭐하냐고요. 안 흘려보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그래서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장 유국희 저 양반 매뉴얼 없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후쿠시마 관광단에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요. 전통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빼고는 원안이라고 부르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정권이 원자력 정책을 하게끔 그냥 인증해준 그런 기관에 사실 가깝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원안위가 지금 뭐 1박 2일 시찰 가가지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결론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IAEA 발표 뭐 그 즈음해 가지고 갔다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별 문제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이치 어르신들은 그거 믿고 이제 방류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준 자료가 솔직하고 정확한 자료일 가능성 0. 당연히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시료를 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원안위에서 지금 후쿠시마 갔을 때 하는 말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협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적극적인 협조라는 게 우리가 요청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달라고 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니까 적극적으로 밥 갖다 주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물 갖다 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네. 예. 근데 문제는요, 이게 데자뷰가 있잖아요. 이명박 때랑 어쩌면 똑같은 데자뷰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마이뉴스 좋은 기사예요. 이거 여러분만 가서 읽어보세요. 소고기 냄새 맡던 국무총리, 변치 않은 국민의힘. 그게 뭐냐면 광우병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광우병 괴담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 말에 틀렸는지랑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 광우병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대한민국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의 소는 다른 나라가 안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소만 다른 나라들이 수입할 때 30개월 이상의 소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때 이명박이가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요거 협상해 준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정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쇼를 하는 게 국무총리가 가서 소고기 냄새 맡아요. 냄새 맡으면 압니까? 박근혜가 감자 냄새 맡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고추로 만든 가루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지금 국민이 뭘로 보길래 소고기를 냄새로 광우병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또라이 새끼야. 소고기가 썩었냐 안 썩었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당시 국민의 한나라당이었죠. 그거 했잖아요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스테이크 먹었잖아. 현수막 걸고. 근데 저것도 너무 쇼라는 게 저 소가 정말 미국산 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똑같은 짓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답답한 게 괴담이라고 하면 이찍 일본한테 먹혀요. 괴담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런데 광우병은요. 지금 이찍 등 일베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냐? 그때 광우병 촛불했던 거 안 부끄럽냐 하는데 그렇게 돼서 광우병 위험이 없는 소고기를 수입한 것이 팩트야.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음주운전 하지 마 해서 술 좀 깨고 집에 가. 그래 집에 간 다음에 그런 거야. 봐 사고 안 났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명박 초기였잖아요. 이명박 지지율을 보면 초반에 윤석열만큼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촛불 집회 하는데 정말 장관이었었죠. 장관이었죠. 특히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어요 지금. 그리고 광우병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는요 정작 지들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미 FTA 체결될 무렵에 영국의 한 소녀가 비건으로 살아왔는데 광우병에 걸린 부산물 사료가 든 채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 조중동에 실렸었던 기사예요. 이렇게 공포 일으키다가 갑자기 부시 골프 카트 한번 몰고 와가지고 미국산 소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 여고생들이 제일 먼저 시위했어요. 여고생들이. 아니 분명히 언론에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미국산 소 뼈 들어있는 거 36개월 넘어가는 거 위험하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거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WHO가요 2000년 말에 광우병 전 세계 확산 우려를 경고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일부 시민단체가 만든 괴담이 아니고 광우병 사례가 있고 이직들 중에 좀 갱생 좀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소가 초식동물인데 얘를 빨리 키우고 덩치를 키우려고 육식을 겸해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한테까지 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거여서 WHO가 광우병 확산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괴담입니까? 근데 지금 광우병은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뭐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우병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사실 말했다시피 미국에서도 발생을 했고 지금 발생을 했고 이 부산물을 먹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지적을 하는 게 광우병이 발생한다 한들 이걸 알츠하이머 치매와 구분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광우병이 확진 방법이 그때 당시에 MBC가 그걸로 두드러 맞았죠. 확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에서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진단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치매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막 미친 듯이 막 이게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저 개그맨 정찬호가 미친 소라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껐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괴담 확산하지 마라. 인터넷 돌아가 보세요. 카톡 돌리는 거 한번 보세요. 광우병 걸린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촛불 집회를 내서 당신께서 광우병 안 걸리신 거예요. 넘어가시고 이번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 1차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원전 오염수 검증은 일본 주권 침해라 그랬어. 기억들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오염수 검증은 일본의 주권 침해다. 뭔 개소리인지를 모르겠네. 이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넘어오는 것도 일본 주권 침해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영토권이 지금 침범당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반대로 일본의 우리 주권 침해일 수는 그렇죠. 있는 거네. 얘네들이 바다에다가 해서 우리 바다를 오염시켜 버리는데 이거 우리 주권 침해. 이건 외교부 1차관이라 아니라 일본 외무성 1차관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화가 날 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옆집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한 달 동안 묵혀놔가지고 우리 집은 냄새 펄펄 들어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벨 누르는 거는 주권 침해다. 미친놈이지. 담배 피는 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이잖아. 아빠가 야 벨 누르면 옆집의 주권 침해야. 우리는 주거의 평화를 지켜줘야 되면 아빠 다 내게 됩니다. 친권 부인의 손을 제기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자, 근데 한독수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모질이 총리. 봐봐요. 많은 국민이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야기했는데 전 내용 보면 기함한다니까요. 저게 좀 뉴욕타임스랑 기후위기에 관한 대담을 했어요. 한덕수가. 근데 이 내용에 보면 나 이게 주로 내용이 뭐냐면 후쿠시마는 쓰나미가 있고 한국은 쓰나미가 없다. 나 이거 보고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일본은 상시적으로 쓰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거기다가 후쿠시마에다가 원전을 지은 게 아니잖아. 쓰나미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쓰나미의 원인은 지진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는 쓰나미가 있고 한국엔 쓰나미가 없어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 이 사람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일본에는 북한이 없는데 한국에는 북한이 있어. 우리나라 원전 그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북한 놈들이 빡 돌아가지고 거기다 미사일 쏘면 어떡할 건데 그때. 그거 말고도 지금 부울경 쪽이 지진. 취약지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쓰나미가 일본 동쪽에서 몰려와서 일본을 막아준다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쓰나미 안전지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없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 불과 300년 전에 대지진 기록이 있어요. 백두산 할아버지께서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 어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 한국은 태양열 풍력에 있어서 자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은 탈산소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유일한 나라야 이 새끼야. 근데 한국이 태양열 풍력에 있어서 자원이 안 좋대요. 태양열이 어떻게 보면 마차님은 유럽을 자주 갔었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좋은 날 저기 저 선탠크림 바르고 오일 바르고 그렇죠. 선탠하는 거야. 영국 가봤어? 이 또라이식도 아니고 한국은 햇빛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바람이 불 때 뭐 S자도 뭐 꼬여서 도나? 막 아유 모자란 총리에 모자란 대통령 국민 불안해 죽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통령 하나도 모자라는데 벅차는데 이게 잠깐만 있어봐. 우리나라에 우라늄 강산이 있어? 자 치와맘님 세종 이계 나라냐님 왕영란님까지 감사드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